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4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계에서 사망자가 9,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2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약 25만 명인데 1차 세계대전 전사자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전국적으로 이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중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까지도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열리고 있는 오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페이스북에 낸 건데, 글쎄요, 조금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음포를 놓더니 그때보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성명서가 나와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만 형식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 언론에서 야당에서 떠들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의견 표시를 한 것은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의 기능이죠.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방역 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회사, 학교, 카페와 지하철역, 지인과 가족 모임 등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켜진 코로나 경고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춥고 건조한 북반구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역 단계를 유지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생활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힘들게 이룬 방역 성과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칫 방심하여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업과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더 큰 피해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안감이 켜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며 좀 더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주말 집회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네요. 앞에는 일반론이고 마지막에 가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원칙론을 천명했는데 뭔가 좀 핵심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뭘 갖추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전태일 50주기 하루가 지난 14일 전국 곳곳에서 지금 민노총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구 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 노동자 및 민중대회를 열었답니다. 4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전태일을 추모하고 전태일 3법의 온전한 입법과 노동계약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서 발열 검사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200여 명을 배치를 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청주에서도 열렸다. 뭐 등등 여러 지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리두기라든지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 때도 다 마스크 썼어요. 8.15 집회 때도 다 비가 오고 아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름대로 방역 규칙 지켰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때 집회를 2군데 허가를 했습니다. 동화면세점과 저 을지로 부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8.15 집회에 재확산의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까고 전화 걸어가지고 압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나온 숫자를 보면은 다른 곳에서 나온 숫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요. 그런데 재확산의 책임을 몽땅 8.15 집회에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이걸 일종의 생화학 테러라, 생물학 테러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여당도 나오고 해서 완전히 마녀사냥했던 것에 비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온건하고 부드럽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법집행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은 모든 공무원은 민노총을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편향해야 된다는 식으로 헌법 제7조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을 이렇게 운영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명이 무너집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법과 사실과 과학이 뒷받침해야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문명, 시빌리제이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의 영도 30년 동안 문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시절의 의료보험 시작,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질병관리 기능 강화, 무엇보다도 박정희 유신 7년이 만들어낸 세계적 중화공업의 경제력의 뒷받침, 이런 게 다 종합되어서 그 덕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덕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음수사원, 우물을 마실 때는 누가 우물을 팠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원칙에 비교하면 이거는 배은망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8.15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는 세력이니까 그들에게는 적대감. 민노총은 박정희, 이승만, 한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또는 비판하는 세력이니까 호감을 느낀다 하는 게 아주 상반된 8.15 집회에 대한 살벌한 이야기와 오늘 민노총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